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한 적 없고요. 끼어들지 마시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 하면은 그럼 후보자 왜 불렀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제 의사진행 발언 시간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예의를 지키세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어디다 대고 한마디로. 네, 의사 전달 됐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은 대표의 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많이 큰 게 아니고. 술자리에서도 이러진 않습니다. 이게 사실 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이 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했건 제대로 하지 않았건 그건 변론을 하고 최소한 인사 검증하는 자리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많이 컸다 반말하고 지금 보시면은 김행 장관 후보자가 가만히 있잖아요. 네.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러니까 저게 과연 장관 후보자의 그 인사 검증을 하는 그런 자리인지 사실 술자리에서도 저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데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나요? 아니면 잊고 있는 건가요? 저렇게 되면 김행 후보자에 대한 그 내용보다는 저 의원들의 서로 오가는 막말이 훨씬 국민들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자세를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앉으세요. 갑시다. 조용히 하세요. 그분이 앉으세요. 물론 여야 의원들이 저렇게 서로 고성을 지르고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김행 장관 후보자가 도중에 나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날 자정까지도 여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싸워가지고 파행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가 국민들 앞에서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고 또 도덕성을 검증하는 질문에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저렇게 퇴장해서 안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도망을 갔다, 주랭랑을 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후보자가 보인 모습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여당 의원들이 나가자라고 저는 후보자에게 말하는 걸 제가 취재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여당 의원으로서도 저 자리에 오셨지만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청문위원으로서의 네. 어떤 의무를 망각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간 이후로 잠잠해진 게 아니라 계속 그 이후에도 여야 청문위원들이 맞붙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제 그 후보자가 나가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맞붙게 된 것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제 청문회가 막무가내 청문회였다. 후보자의 소양, 자질에 대한 질의가 전무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만 있었다. 그리고 권인숙 위원장과 민주당의 의혹 폭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초유의 후보자 도망 사태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청문회 회피 전략을 쓴 거 아니냐. 주랭랑, 행방불명이 김행 후보자의 유행어가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장외에서도 맞붙었습니다. 네. 장윤민 변호사님,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채 끝나기 전에 자리를 비웠어요. 아마 초유의 사태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어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에 후보자가 나가니까 더는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내일까지 하루 더 열자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김행 후보자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자리에는 출석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권인숙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아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기다려보겠다. 언제까지? 오늘 자정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겠다. 라고 하면서요. 김행 후보자와 또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는 했는데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김행 후보자가 끝까지 이 청문회장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장면을 처음 봐서 이걸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를 해석해야 되네요. 참 저도 안타까운데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김행 후보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건 분명히 잘못한 건데 또 지금 야당 의원들 뭐 권희숙 위원장 포함해서 너무 막무가내로 몰아붙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은 후보자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러네. 내일도 기다리고 모레도 기다리고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뭐 사실상 청문회는 끝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여부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지금 분위기라면 보고서가 채택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후보자께서 과거 최장수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장관이었다고 자평하십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카메라 분들이 기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카메라 분들 오늘 장관님께 후보자님께 허락 맡으셨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마. 승질나 뻗쳐가 정말. 막말은 제가 조금 더 변명을 드리면 감정을 자제 못해서 그때 사실은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다 허위고 조작입니다.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XX 이거 그 전혀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XX 이렇게 붙어서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뉴스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계속 XX로 나갔기 때문에 네. 뭐 그걸 그 제가 어떻게 음성을 들은 분들은 욕설을 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혹시 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자신의 과거 발언을 영상으로 재생하면서 질의가 나올 거라고 혹시 전혜연 평론가 예상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예견했을까요? 제 생각에 예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논란이 됐던 사안이고 이미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논란이 다시 불거졌던 부분인데요. 지금 재생된 영상을 잘 보시면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이미 지냈거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 당시에 뒤에 국정감사장에 와 있는 기자들을 향해서 했던 그 말 그대로 영상에 찍혔던 부분이 다시 재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 후보자의 경우에는 내가 좀 감정에 치우쳐서 막말하긴 했지만 XX 숫자가 들어가는 욕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 XX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건 조작이다라고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배현진 의원도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건 뭐 전문가들이 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듣는 저희도 사실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들어보면은 백성문 변호사 이게 전 국민과 시청자분을 상대로 또 듣기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강한 발음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글자가 그러니까 제가 들리네 마냐의 문제인가? 보니까 네. 두 글자인지 한 글자인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숫자로 관련된 욕설이라고 하셨는데 XX라고 써놓으면 두 글자를 다 얘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유인촌 후보자는 X만 했다는 거예요. 앞에. 그 느낌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이걸 가지고 사과를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기자회견까지 열고 뭐 현장에 있었던 취재 기자 모든 언론인들에게 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었고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을 분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 욕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네요. 이제 그러면서 유인촌 후보자는 그 당시에도 자기는 XX라고 한 적은 없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조금 전에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듣기 평가라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인촌 후보자에 대한 쟁점은 뭐 과거에 이런 이 부적절한 이 발언 이것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장유미 변호사님 따로 있었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무부처 장관이 유인촌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관여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수사를 받거나 하진 않았고 기소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딱 잘라서 유인촌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란 없다.
라고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이 발언은 임종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 중에 나왔습니다. 임 의원이 이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백서가 있는데 이 백서에 보면 유인촌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될 정도로 블랙리스트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본인은 무관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전혀 관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받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어떤 객관성을 담보한 문서라기보다는 일방의 견해에 가깝다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고요. 또 104번씩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저를 구속시키지 않았냐. 그 당시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 문체부 직원들 구속 기소가 되기도 하고 수사를 받기도 했는데 내가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거듭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 처벌된 적도 기소조차 된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고 수많은 그런 증거 자료 또 적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그 모순된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도 안 떠나 지금. 기소되고 재판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야당 입장에서도 저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인촌 후보자가 과거에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처벌된 적도 없고 기소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을 다 거드는 거잖아요. 유인촌 후보자는 옹호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또 이렇게 비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을 한 건데 반발을 하는 건 좋은데 국민이 원하는 반발은 논리적으로 논박을 해서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하는, 상대방을 좀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원할 텐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GX, 염X 나오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런 게 또 상황을 점점 더 진흙탕으로 만들면서 야당한테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분노 조절을 못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건지 마치 상대방이 뭔가 좀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어디 이거 잘못하기만 해봐 하고 그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뭔가 좀 꼬투리가 잡히는 순간 바로 던지는 그런 부류의 분들이 저기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야 기본 예의 지켜 많이 컸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GX, 염X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지금 청문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부분 거기에 임하는 태도 여기로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가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아니할 말로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그런 유행어가 될까? GX, 염X.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GX, 염X.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 하다 보면 가족 문제 관련해서 이제 검증이 이 도마에 오르잖아요. 어제도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인촌 후보자의 아들들, 두 아들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모경 민주당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두 아들 중 한 명인 차남이 군대 제대를 해서 다음 해 27살이었다라고 해요. 6억 2,500만 원의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담보대출도 없이 됐느냐라고 했고 또 장남도 열흘 뒤에 같은 단지 아파트를 담보대출 없이 매입을 했는데 7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건 이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뭐 아빠 찬스냐, 아들들의 능력이 정말 뛰어난 거냐라는 식으로 한마디로 후보자의 가족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요. 유인촌 후보자의 해명을 좀 들어보면 증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고 중요한 것은 증여세를 납부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후보자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것 전해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아들들 얘기 나왔는데 안진용 기자님 장남이 배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 장남에 관련해서 또 다른 아빠 찬스가 불거졌습니다. 뭐냐면은 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주장인데 네. 아버지 유인촌이 아니었으면 이제 막 데뷔한 배우가 만들 수 있는 경력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유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극계는 철저하게 자기 실력으로 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연극보다는 영화를 찍고 있고 단역을 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장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고 성토했습니다. 네.